서 변호사님이 그 김정숙 옷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 김정숙 옷 의상 액세서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납세자 연맹이 2018년 6월에 청와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뭐 국가안보 민감한 사안이 있다 해가지고 거부를 하니까 소송으로 갔었죠. 예. 그래갖고 소송에서도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항소를 해버렸죠. 예. 뭐냐면 이게 각 나라마다 지도자의 부인이나 딸이나 이게 호화사철에게 지탄을 받는 대표적인 게 필리핀에는 마르커스 부인 이멜다가 있죠. 예, 구두 3천 걸레. 야, 이멜다. 예. 우리나라는요, 저는 이게 두 명 있다 봐요. 우리나라는 이게 경기도의 이멜다. 경기도의 이멜다가 김혜경입니다. 그거는 법카로 아주 유명해졌으니까요. 조사 들어갔죠. 예. 그 다음에 청와대 코리아의 이멜다. 이게 바로 김정숙이에요. 예. 코리아의 이멜다. 김정숙. 경기도 자, 코리아 이멜다 두 사람 있구만. 이멜다가. 근데 납세자 연맹에서 이게 재판해가지고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근데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가안보 기밀 때문에 공개를 못한대. 아니 김정숙이 옷값이 왜 이게 국가 기밀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숙이 옷값이 공개되면 북한한테 엄청나게 이롭게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이게 러시아 소련 중국한테 이로운 겁니까? 이 김정숙의 옷값이 국가안보 기밀이랑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게 항소심 중에 있는 거고요. 그 재판이 아마 이제 대법원까지 나면 공개를 이제 완전 안 할 수는 없겠죠. 일단 이게 항소심 중이니까. 근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저는 없다 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감사원에 들어가려 했거든요. 감사원에서 특활비를 감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이제 감사원 알박기 하려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게 법원은 법원대로 판결로 압박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은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그 관련된 내용들은 국가기록원에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장기간 그걸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고법이든 대법이든 결정이 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야 그걸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이 지금 나선 거예요. 그 자세한 뭐 옷 어디다 얼마나 쌓아놨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하도 옷을 많이 갈아입었기 때문에 대통령 된 이후로 그리고 액세서리도 뭐 수시로 갈아입었잖아요. 뭐 새로 갈아차고 그걸 전부 지금 누리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 보도 뭐 방송 보도 뭐 이런 걸 보고 찾아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이버 수사대가 찾는데 예.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봅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의 일각 지금 찾아낸 게요. 예. 찾아낸 게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디슈트 27벌, 와 블라우스 셔츠 14. 이게 도대체 이걸 어디다 저는 이게 보관하는지. 이게 빙산의 일각인 게 공개석상 원래 대통령 부인은요. 비공개 일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공개 일정 할 때는 흐름하게 평소에 입던 거 입고 왔겠어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도 한복 놀이기 51개, 스카프 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이 뭡니까 이거? 팔찌 19개, 가방 25개 이래갖고 이것도 207개나 되네요. 이게 찾아낸 것만 그런 거예요. 빙산의 일각. 예. 이게요. 김정수 이게 너 돈으로 산 게 한 개라도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산 게 한 개도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하고 부인하고 좀 틀리잖아요. 국가 예산 지원도. 예.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동안 입은 게 7억 4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이게 저는 박 대통령은 다 이게 봉투에다가 의상비를 최서원 씨가 의상실 했잖아. 예. 그게 의상실에 옷 만들면 다 이게 돈을 봉투에다가 이영선 행정을 갖다 줬습니다. 자기 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짜로 옷 얻어 입은 게 아니에요. 이번엔 퇴원할 때도 3년 전에 다 이게 입었던 그 코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옷 그대로더구만요. 그런데 본인들에게 이게 다 갖다 줬고요. 예. 또 이게 어떤 분은 최서원 씨 너무 믿고 여기 바가지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최서원 씨가 원가보다 좀 많이 받았다. 그래도 몇십만 원 받았겠지. 뭐 바가지 썼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 엄청나게 씌웠겠습니까? 조금 얹어서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 그것도 이게 대통령도 아니고 거기에 부인이 나라 특활비로 엄청나게 명품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구두 같은 것은 없나? 구두도 뭐 몇백 벌 될 것 같은데. 거기 브로치 하나 있잖아. 브로치. 예. 브로치 있죠. 예. 거기 브로치 하나 까르띠에 뭐 브로치인데 이게 비슷한 걸 내트리 보니까 2억 정도 한대. 그랬더니 이게 친문 또 대깨문들이 나서가 야 2만 원짜리 모조품이다. 참. 아니 모조품을- 김정수이가 2만 원짜리 모조품 쓰는 사람이야? 대통령 부인이 2만 원짜리 이게 모조품 살 사람이냐고 김정수이가. 그러니까요. 이게 모조품이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 말이야. 감정. 말이 안 되는 이 대깨문들에게 무조건 2만 원짜리인데 이거야말로 이게 2만 원짜리 모조품을 쓰면 까르띠에 이게 국격 훼손이죠. 모조품은 이게 상표법 위반해. 까르띠에 불법 모조품을 영부인이 알고 외국 행사 가면 이게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제가 이게 불법으로 상표법 침해 있잖아요. 그렇죠. 모조품. 모조품을 하면 이거 불법- 구입한 사람들에게 공범이에요. 예. 그런데 김정수이가 이걸 메고 이게 범죄자로 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진짜 하나가 만약에 명품이고 뭐 2억이다. 이거는 이게 공권횡령으로 빨리 잡아야 됩니다. 김혜경이 법카드는 애교로 봐줘야 돼요. 그러네. 이거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옷이라든가 액세서리 이런 걸 보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그 관절을 어떻게 고쳤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한다. 그거 이제 부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옷장 뭐 참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것들. 그러니라고 그러는지 뭐 인테리어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조경도 3억 들여하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이제 그 집을 이게 명품관으로 개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이게 옷 넣고 여기는 이게 그 핸드백 방 넣고 여기는 이게 또 브로치나 보석 넣고 명품관으로 이게 개조하는 이거고요. 저는 이게 이런 게 무서우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특수활동비 왜 이게 공개를 못 합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도 공약 한번 보라고. 공약 보면 이게 집에서 먹는 밥은 내가 월급으로 내 사생활 사비로 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자기가 이게 관저에서 먹는 생활비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나라 청와대 예산으로 안 하고 대통령도 월급 있잖아. 예, 월급에 내 월급으로 쓰겠다고. 관저 생활비 쓰겠다 했잖아. 예, 아주 근데 이 옷을 보세요, 이거. 야, 이게 도덕이 재발되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거지. 저는 이게 엄청나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공적인 그런 거 외에는 그 청와대 관저에서 쓰는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월급에서 쓰겠다 해갖고 그때도 또 감동 먹었어요. 야 사람이 참 괜찮구나 했는데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김정숙이 겁니까? 나라 겁니까? 또 자기가 개인 돈을 주고 산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활비로 전체를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 양산 아방궁 법상으로요. 법상으로 이게 그 나라 돈으로 사거나 전부 다 그렇다 봐야죠.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받은 선물 있죠. 예. 요거는 이게 전부 다 국고에 다 이게 반납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교수를 6년 했잖아요. 예, 예. 컴퓨터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교수 그만두면 컴퓨터를 반납하고 놉니다. 그게 심평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네. 경북대학교 심평 교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반납 안 하고 이게 훔쳐간 놈이 도둑놈이 하나 있잖아, 조국이. 조국이가 서울대 컴퓨터 쓰는 거 이게 국가돈으로 산 컴퓨터를 집으로 옮겨놨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 조작인 거 기억나시잖아. 네. 이게 가져가면 이게 그거는 공금 횡령에다가 절치입니다. 절치. 국가의 예산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집사람한테 제가 설명해 줬죠. 이게 만약에 뭐 장신구나 보석 있잖아요. 네. 또는 이게 그 가방이나 이런 거 이게 다 놓고 후임 영부인 있잖아. 김건희씨. 후임도 이게 행사할 때 쓰도록 남겨놔야 된다. 안 하면 이게 그 범죄다. 근데 그 옷을 누가 입겠어요? 김정숙이 입던 옷을 제가 외모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김정숙이 입던 옷을 누가 입을 수 있겠냐고. 뭐 더 이상 외모하면 이게 또 여성 외모 비하하는 데만 안 되니까. 따라서 저는 한 개라도 이게 불법으로 반출하면 그게 불법이다. 그게 법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이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공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은 내 돈으로 샀으니까 내가 저 양산으로 가져가겠다. 이건 특활비 공금으로 샀으니까 그거는 국가에 반납하겠다. 이렇게 구분이 명쾌하게 돼야 하는데 전에 보면 김정숙이는 뭐 이렇게 또 홍보용으로 집에서 무슨 옷도 수선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하면서 검소하게 산 것처럼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이 임기 내내 사치를 하면서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를 해왔다. 근데 구별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 청와대 들어오면서부터 산 거는 100% 그냥 나라 돈이다. 그게 자기 돈을 한 개 사겠어요? 나라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아니 특활비 잘못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국정원장 세 사람이 지금 깜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00% 이게 그 나라 돈으로 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김어준이 있잖아요. 네. 야, 김어준가 이게 어제 또 유튜브에서 이게 완전히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김어준이가 뭐라 했냐면 어제 유튜브에서요. 네. 자기가 아는 한 김정숙이가 유일한 명품 하나 산 게 나라 돈으로 하나가 딱 있다. 그게 2018년 10월 달에 프랑스를 국빈 방문할 때 프랑스 처가국이 조율해가지고 샤넬 있잖아, 샤넬. 샤넬 수석 디자이너 칼 라그펠트네. 수석 디자이너가 한글 디자인 자켓 있잖아. 예. 한글로 디자인 자켓. 요거 하나 딱이 나라 돈으로 산 명품이고 그거는 국립한국박물관에 기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인천공항 3층에 전시 중이다. 김어준이가 알기로는 김정숙이가 나라 돈으로 산 거는 딱이 샤넬 한글로 새겨진 디자인 요거 하나고 지금 국고에 기속해서 전시 중이 됐잖아. 나머지는 다. 야 김어준 네가 김정숙에 가서 살아. 어떻게 네가 알아? 아니 김어준이가 무슨 정보가 있어서 청와대에 김정숙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딱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김어준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이게 청와대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예. 이런 이게 혹세무민하는 이 김어준이요. 이 때문에 이게 지금 법정 제재 2개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성과급도 못 받잖아 이번에 TBS가. 저는 이런 이게 김어준 혹세무민 옛날 같으면 이게 다 사형이거든요. 옛날에 그 형벌이 5개 태장도유사 곤장 태장 도유사 5개인데 혹세무민하면 이게 전부 사형입니다. 유시민 유촉새 김어준이 전부 이게 사형식이 돼. 옛날 같으면 아무 근거도 없이 명품이 딱 김정숙이 하나밖에 없고 이게 국고기속됐다. 이게 혹세무민 아닙니까? 그러네요. 뭐 김정숙이도 김정숙이지만 그 딸 문다혜 사위하고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여러 소문들은 있습니다만은 별관에 살고 있다. 청와대 관제 또 뭐 지하실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왔나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누가 다 대나요? 지금 이게 제가 그 살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나왔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아니 자기 집은 이게 빌라를 갖다가 투기해가지고 몇 억 벌고 부동산 투기해서 자기 집은 사고 팔고 세주고 돈을 벌고 청와대에 들어가 산다는 게 어차피 이게 출가 외인을 떠나서 원래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하면 이게 청와대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네. MB 때도 이게 딸 3명
아들 하나잖아. 이시영. 예. 딸 3명. 예. 전부 이게 따로 살았어요. 한 명도 이게 청와대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출가한 박지만, 사람이 박근영 청와대 근처도 못 왔어요. 예. 그 박지만의 부인 있잖아요. 예. 우리 서 변호사. 예, 변호사. 그분에게 그 조카 데리고 한 번씩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이 가족들 청와대에 일체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다인은 남편까지 데리고 애들 데리고 청와대에 살아요? 거기에 자기 돈 생활비 10원 쓰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들이 철저한 감사, 수사가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선 왕실에서도 왕자라든가 공주가 결혼하면은 다 궁을 떠나서 출가해서 살았습니다. 문다혜는 또 뭐 갭 투자까지 해갖고 돈도 좀 벌었잖아요. 또 이스타 항공하고 어떻게 짝짝꿍이 됐는지 모르지만 태국 가서 또 잘 살고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청와대에서 살고 있나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이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김명수도요. 김명수도 이게 대법원장 관저에 그 아들 며느리 살고 손자 놀이터까지 만들어가 그렇게 부동산 서초동에 아파트 사람 몇십억 벌었잖아요. 예. 아니 벌었죠. 그거. 문재인이가 하니까 김명수도 하고 그럼 이게 김의겸이는요. 아까 이게 저 법치 5적 국회의원 예. 김의겸이는 이게 다 이게 갭투자하면 관저 청와대 대변인은 관저가 없죠. 거기 들어 살면서 흑석동에 투기해가지고 그것도 이게 몇십억 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 정권 사람들에게 전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기생충들만 그냥 버글버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정숙 우리 여사님이라고 한번 불러주죠. 여사님의 옷값, 액세서리값, 또 구두 할 거 없이 정말 공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걸 명백하게 밝혀서 아니 떳떳한다면은 왜 못 밝힙니까? 그중에 뭐 좀 사치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밝히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그거 싹 뭉뚱거려 가지고 기록물을 관리소에다 탁 집어넣고 딱 봉인해 버리겠다. 그게 봉인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해제돼 가지고요 판결 나면 예. 얼마든지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옷대 민주당이 그때 박근 논평을 제가 되돌려 줍니다. 예. 아까 2016년 민주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동안 뭐 7억 정도 추정된다. 이라면서요. 뭐라고 이게 민주당이 논평했냐. 10,000원을 쓰는데도 고민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 10,000원을 쓰는데도 고민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럼 이게 김정숙이 너는 이게 아까 이게 제가 뭐랬어요? 그 까르띠에 뭐 대깨문들에게 20,000원짜리 모조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 예. 20,000원짜리 이게 모조품도 아깝지. 10,000원을 쓰는데도 이게 주자는 시민의 생각하면 20,000원짜리도 잘못됐는데 저는 이게 2억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과거의 논평 이걸 이게 한번 되새겨보고 저는 빨리 이게 법원에서 신속하게 정보공개 결정을 빨리 항소심도 끝내고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바로 이게 봉인 열어가지고 전 국민 앞에 이게 공개하고 저는 수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우리 서 변호사님이 내려주셨습니다.